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비명계의 대표주자 박용진 의원 서울 강북거리인데요. 결국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또 오디션에서 탈락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뒤집기로 경선 대상에 포함됐던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예비후보 서대문 갑에서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친명계들이 마지막까지 딸딸 끌고 모아서 다 공천을 모두 다 받았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확실하게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총선에서 패배해도 이제 당권을 지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선 발표는 친명횡재 비명횡사의 완결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재명 대표가 계속 공천혁명을 부르짖으면서 비명횡사 공천을 희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왔죠. 어제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느닷없이 이상한 폐륜 공천으로까지 덮어씌우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민주당의 비명횡사 공천이 한풀 꺾이지 않는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발표된 조간 여론조사에서는 일부 민주당의 지지율이 반등한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선 발표로 지금 비명횡사 공천이 아마 다시 폭발할 것 같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중도층 민심이 아마 만만치 않게 요동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비난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비명횡사 공천을 밀어붙였다는 것은 사실은 국민을 무시하는 공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중도층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이거 정당한 경선을 실시해서 발표된 공천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시스템에 따라서 공정하게 경선을 치렀고 경선에는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다. 이런 말을 아마 되풀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박용진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이성훈 당 전략기획부위원장이 경선에 3인 경선을 실시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과 이성훈 전략기획부위원장은 친명계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견됐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친명계 두 사람 중 한 명이 떨어지고 탈락하고 나머지 두 사람이 결선 투표를 해서 후보가 정해질 것인데 아마 친명 정봉주가 될 것이다.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던 결과입니다. 당연히 1차 투표에서는 과반 득표가 나오기 힘들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득표자 두 사람이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 어차피 박 의원은 마이너스 30%의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위 10%에 해당한다는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박 의원의 하위 10%를 결정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0%의 감점을 받으면 이길 수 없는 게임이죠. 당연히 예견됐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박 의원이 사실 굉장히 훌륭한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 10% 그러니까 마이너스 30% 감점 대상자로 처리했는데 그 벽을 결국 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마지막 결선 투표에서는 권리당원들의 친명 후보에게 권리당원들의 표 몰아주기 이 부분도 엄청나게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박용진 의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사실은 박용진 의원이 30% 감점을 받게 되면요, 만약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6대4로 박용진 의원이 이기면 60%를 박용진 의원이 받고 40%를 정봉주 전 의원이 받는다고 쳤을 때 그래야만 30%를 감점하더라도 42점에 대해서 40%의 정봉주 전 의원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50%가 반영되는 권리당원들의 표를 감안할 때 박용진 의원의 60% 득표는 애초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박 의원을 하위 10%, 의원평가 하위 10%로 몰아넣어서 마이너스 30%의 감점을 받도록 판을 깔아준 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이고 또 강성 권리당원들을 독려한 것도 친명입니다. 그래서 비명횡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박용진 의원의 공천을 탈락시킨 것은 눈에 가시를 제거한 것입니다.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도전하는 전당대회에서도 그랬고 또 대권 후보가 되는 대권 후보 경선에서도 박용진 의원은 걸림돌이었습니다. 박용진 의원 출마할 때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비롯한 온갖 의혹들을 직설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박용진 의원이 상당히 거추장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전당대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용진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경쟁자이긴 하지만 박용진 같은 사람도 공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정한 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헌신짝버리듯이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하기야 이재명 대표의 약속은 약속이라고 볼 수가 없죠. 약속을 했더니 진짜인 줄 알았더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도 없습니다. 사실 정봉주 전 의원은 원래 지역구가 서울 노원이 지역구입니다. 17대 국회에서는 노원갑에서 당선이 됐고 18대 국회 역시 노원갑에서 출마했다가 본선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고도 없는 승부가 올라와서 8년 동안 틀을 닦고 온 박용진 의원을 물리친 것입니다. 박용진 의원에게 페널티가 없었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더군다나 정봉주 전 의원, 과거 미투 논란으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려다가 포기했던 전력도 있습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미투 논란 때문에 적격 여부 판정을 놓고 상당한 논란을 빚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봉주 전 의원 처음부터 박용진 의원의 지역에 자격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습니다. 지난 1월 8일 강북을 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내에는 민주당 의원답지 않은 의원이 너무 많다, 그중 한 분에게 도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격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인데 개딸들에게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호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로 봐서 내일도 분명히 공천혁명을 얘기할 것입니다. 떨어진 박용진 후보를 위로하는 척 하면서 아마 또 골도 지르겠죠. 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한 건 아마 민주당에서는 상당한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이재명 대표라면 박용진 의원 이번에 공천을 줬을 것입니다. 그렇게 박용진 의원은 공천을 주었다면 민주당의 지금 비명행사 공천 논란 말끔하게 씻겨져 내려갈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청년 전략 선거구로 지정돼서 오디션을 거쳐 후보를 압축해 경선을 치른 서울 서대문 갑에서도 친명횡재 경선은 또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실장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하는 김동아 변호사, 지금 억지로 공천장을 줬습니다. 대장동 변호사로 불리는 김동아 변호사는 지난 7일 오디션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당시 오디션에서는 권지웅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김규현 전 서울 북부지검 검사,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이렇게 세 사람으로 경선 후보가 압축됐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인 8일 아침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나서 발표한 명단에는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빠지고 그 자리에 김동아 변호사가 경선 후보로 교체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정진상이 이재명 대표를 움직여서 경선 후보를 교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경선 후보 교체를 최고위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대표가 직접 움직이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선 후보를 교체할 때 예상됐던 대로 결국 김동아 변호사가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러니 짜고 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김동아 변호사는 당초 원래는 평택갑의 예비후보로 등록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3일 선당 후사하겠다 이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청년특구로 지정된 서대문갑 출마로 갑자기 급선회했습니다. 누군가가 전략적 조정을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지난 6일날 발표됐던 그날 경선 결과 발표는 비명학살이라고 모든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남은 경선 지역 역시 친명행재 비명학살로 끝나면서 민주당 공천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이재명 사당화를 위한 공천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용광로 선대위를 발족합니다.
이재명 대표 분명히 용광로 선대위로 이름 붙일 것입니다. 선대위를 발족하는데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 3명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습니다. 그런데 뭐 이해찬 전 대표는 모르더라도 합리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김부겸 전 총리도 끝까지 이런 공천을 보고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공천을 바로잡지 않으면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원래는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바로잡기는커녕 더 심해졌는데 무슨 명분으로 참여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정계 은퇴를 선언한 김부겸 전 총리 역시 총선 이후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가 어쨌든 간에 정치권에 격변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자연스럽게 정치를 재개할 명분을 찾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